안녕하세요. 읽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읽어드릴 부분은 김혜란님의 소설 바깥은 여름, 그중 노찬성과 에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해 전 찬성은 아버지를 여의고 여름방학을 맞았다. 찬성의 아버지는 갓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찬성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트럭이 전복돼 아버지와 함께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동안 집에 낯선 사람이 오갔다. 찬성은 마룻바닥에 누워 플라스틱 경찰차를 만지는 척하며 어른들 대화를 엿들었다. 옆으로 고개를 틀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를 내는 선풍기가 약관이나 고의, 증거 같은 말을 나른하게 실어왔다. 집 밖에선 매미가 울었다. 방문객 중 한 사람이 찬성의 아버지가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했다. 정확히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나 찬성은 그렇게 이해했다. 보험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찬성은 K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살았다. 이웃이라 해봐야 산자락에 띄엄띄엄 박힌 농가 몇 채가 전부인 동네였다. 찬성의 할머니는 휴게소 분식 코너에서 일했다. 급식이 끊기는 방학마다 찬성은 휴게소에 들러 자주 끼니를 때웠다. 초등학생 걸음걸이로 40분 걸려 도착한 곳에서 5분 만에 그릇을 비우고 다시 집으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찬성에게 식대 겸 용돈으로 매일 2,000원씩 줬다. 날이 굳거나 곧장 집에 가기 싫을 때 찬성은 등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관광객 흉내를 냈다. 그러면 자기도 그곳에 들른 사람, 잠깐 쉬는 사람, 이제 막 먼 데서 돌아왔거나 떠날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땐 거기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다. 날은 후덥지근하고 방학은 길고 그의 여름은 왠지 모든 게 지겨웠으니까. 휴게소에서 월급을 받기 전 찬성의 할머니는 졸음쉼터에서 몇 년간 커피를 팔았다. 갓길을 확장한 형태의 주차 공간에 이동식 화장실과 녹슨 운동기구가 놓인 곳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도로에 물안개가 일고 황사가 눈을 가려도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 그 시절 찬성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인내가 무언가를 꼭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찬성은 그곳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 자동차 배기가스와 어른들의 하품을 먹고 자랐다. 화난 대낮, 차 안에서 일제히 잠든 이들은 모두 피로에 학살당한 것처럼 보였다. 혹은 졸음쉼터 자체가 자동차 묘지 같았다. 찬성이 떼를 쓰거나 큰 소리로 울면 할머니는 입술에 손을 대며 무섭게 다그쳤다. 당시 찬성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잘 크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닌 어른들의 잠을 깨우지 않는 거였다. 저물녘 지평선 너머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 위로 붉은 빛이 번지면 할머니는 스스로 하루 노고를 치하하듯 담배를 꺼내 물었다. 능숙한 폼으로 고개 숙여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했다. 할머니, 용서가 뭐야? 아이스박스 캐리어 옆에서 흙장난을 치던 찬성이 물었다. 어떤 일로 하자는 거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볼 우물이 깊게 패게 담배를 빨았다. 담배 연기가 질 나쁜 소문처럼 순식간에 폐 속을 장악해 나가는 느낌을 만끽했다. 그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 양 약간의 죄책감과 즐거움을 갖고서였다. 아님, 잊어달라는 거야? 찬성이 채근하자 할머니는 깡마른 손가락으로 담뱃재를 바닥에 톡톡 털며 무성의하게 대꾸했다. 그냥 한번 봐달라는 거야. 저녁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연결된 수도 앞에서 몸을 씻었다. 손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 목덜미와 귓바퀴, 콧구멍 속 매연을 닦아냈다. 할머니는 김이 낀 얼굴에 로션을 찍어 바른 뒤 안방에 두꺼운 요 두 채를 폈다. 그러곤 이불 위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며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찬성에게 물었다. 너 대학에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찬성이 이불 위에 누워 TV 만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다 답했다. 그게 뭔데? 할머니는 찬성을 지그시 바라보다 그러게 말이다 하고 딴청을 피웠다. 시골 밤은 길고 지루했다. 할머니는 전기세를 아낀다며 초저녁부터 집의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찬성은 할머니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다 어느 땐 하도 심심해 어둠 속에서 혼자 작은 손을 고물고물 무언가 만들어냈다. 엄지를 쫑긋 세운 뒤 나머지 손가락을 2개씩 붙여 제 몸에서 개 한 마리를 불러냈다. 도베르만이나 셰퍼트를 닮은 경비견이었다. 이럴 땐 나도 스마트폰 있으면 좋은데. 찬성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천장에 빛을 쏜 걸 기억했다. 벽에 비친 개의 그림자는 그 빛으로 만든 거였다. 찬성이 두 쌍의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리며 개 짖는 신용을 했다. 빛이 없어 자기 그림자를 갖지 못한 작은 개가 찬성의 손목 아래서 자꾸 소리 없이 짖어댔다. 하루 또 하루가 갔다. 담장 밖 개구리 울음은 매미 소리로 다시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이따금 찬성 뺨에 볼을 비비며 우리 강아지라 했다. 평소 스킨십에 인색한 할머니의 포옹이 어색하고 반가워 찬성은 애매하게 웃었다. 우리 강아지 얼른 잘라라. 어서 커서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찬성은 어둠 속 빈벽을 바라보며 자주 잡생각에 빠졌다. 그럴 땐 종종 할머니가 일러준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다. 없던 일이 될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런 건 모두 어디로 가나. 하나님은 어째서 할머니를 자꾸 봐주나. 둘이 친한가? 하고 한 해 또 한 해가 갔다. 할머니는 졸음 쉼터에서 휴게소로 일터를 옮겼고 찬성 또한 훌쩍 자라 아무 데서나 울지 않는 소년이 됐다.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을 도리가 없는 10살이 됐다. 찬성이 그 개와 처음 만난 건 아버지를 여의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 찬성은 할머니가 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개를 봤다. 개는 남자 화장실 옆 화단의 철제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여러 피가 섞여 정확히 어떤 종이라 말하기 어려운 작고 흰 개였다. 개는 네 발로 꼿꼿이 선 채 도로 끝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마치 그러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기나 한 듯. 철제 울타리와 개 사이의 목줄이 끊어질 듯 팽팽했다. 찬성은 개를 슬쩍 한번 쳐다본 뒤 그 앞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하는 분식 코너로 점심을 먹으러 왔다. 같은 날 저녁, 찬성은 휴게소 안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여름방학 특가 상품으로 나온 주니어 세트를 먹었다. 하루에 2번이나 휴게소에 오는 일은 드문데 찬성에게 갑자기 약 심부름을 시킨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사준 거였다. 찬성은 햄버거를 다 먹은 뒤 콜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곤 등나무 벤치로 가다 낮에 본 흰 개가 여전히 화단에 묶여 있는 걸 봤다. 개는 반나절 사이 꽤 풀이 죽어 있었다. 기품 어린 자세로 먼 곳을 보던 모습은 간대없고 시무룩한 얼굴로 귀와 꼬리를 늘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다. 검은 눈동자 안에는 주인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보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과 자책이 담겨 있었다. 전에도 찬성은 그런 개를 본 적 있었다. 한밤중 갓길에 버려진 뒤 앞차를 향해 죽어라 달려가던 개들이었다. 적어도 차에 치여 죽지는 말라고 저기 묶어놨나 보다. 찬성은 휴게소에 남겨진 개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운이 나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안타깝긴 하지만 찬성은 그 개도 어른들의 손에 맡길 생각이었다. 그 전에 찬성이 혀를 내민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흰 개를 내려다봤다. 물이라도 좀 주자. 찬성이 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컵에 남은 콜라를 끝까지 쪽 빨아먹었다. 그러곤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를 휴지통에 버린 뒤 컵에 손을 집어넣었다. 흰 개가 물끄러미 찬성을 올려다봤다.
살짝 경계하는 눈치나 눈에 힘이 없었다. 찬성이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흰개가 찬성 주위를 빙그르르 돌며 찬성의 몸냄새를 맡았다. 그러곤 뭔가 결심한 듯 찬성의 손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대다 혀를 내밀어 얼음을 핥았다. 순간 물컹하고 차갑고 뜨뜻미지근하고 간지럽고 부드러운 뭔가가 찬성을 훑고 지나갔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찬성이 두 눈을 깜빡였다. 이윽고 걔가 얼음을 날름 입에 넣었더니 와삭와삭 씹었다. 와사삭 와삭. 청량하게 얼음 부서지는 소리가 찬성 귀까지 다 들렸다. 찬성이 자기 손바닥을 가만 내려다봤다. 얼음은 사라지고 손에 엷은 물자국만 남아있었다. 동시에 찬성의 내면에도 묘한 자국이 생겼는데 찬성은 그게 뭔지 몰랐다. 걔가 휘고 긴 속눈썹을 치켜 올려 찬성을 바라봤다. 찬성이 서둘러 컵에 다시 손을 넣었다. 2회 전 일이다.